안녕하세요. 어른이 쉼터 엘리입니다. 그동안 이 채널에서 라푼젤, 헨젤과 그레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동화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왔죠. 그리고 꿈의 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분석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도대체 이 융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계속 나오는 거야?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융 심리학의 기초, 융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 1, 융의 생애. 카를 구스타프 융, 1875년부터 1961년까지 살았던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융은 처음에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당시 가장 유명했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길 정도로 아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주로 억압된 성적 욕구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융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훨씬 더 넓고 깊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억압된 욕구만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결별 이후 융은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습니다. 1913년부터 약 6년간 융은 극심한 내면의 혼란을 경험했는데요. 이 시기를 융은 나중에 창조적 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융이 이 위기를 겪은 나이가 38세, 바로 중년기였다는 점입니다. 융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석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자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융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본론 2, 융의 핵심 개념들. 그럼 융이 발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셔스.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 즉 각자가 살면서 억압하거나 잊어버린 개인적 경험들이 쌓인 무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는 어머니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삼신할머니, 그리스의 데메테르, 이집트의 이시스. 시대와 장소가 달라도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축적해온 어머니라는 보편적 경험이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이 바로 동화와 신화,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의 원천입니다. 이 원형 아크타입.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이런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을 융은 원형 아크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원형들을 소개하자면 그림자, 섀도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동화에서는 주로 악역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성장의 필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안의 여성성, 여성 안의 남성성입니다. 라푼젤 이야기에서 왕자가 라푼젤을 만나는 것은 남성이 자신 안의 여성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기 셀프, 가장 중요한 원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한 진정한 나, 완성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동화에서 주인공이 모험을 마치고 왕자나 공주가 되는 것은 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의 상징이에요. 3. 개성화 과정, individuation. 융 심리학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이 개성화입니다. 개성화란 단순히 남과 다른 개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여정을 말합니다.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 즉 중년 이후가 개성화의 핵심 시기라고 봤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말이죠. 하지만 중년에 이르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서 이제 역할이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융은 자신의 중년 위기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고 인생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론 3.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 많은 분들이 융과 프로이트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프로이트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트라우마로 설명하죠. 어린 시절에 억압된 경험이 지금의 나를 괴롭힌다는 관점입니다. 융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억압된 것들의 저장고입니다. 주로 부정적이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죠. 융에게 무의식은 창조성과 지혜의 원천입니다. 꿈과 상징을 통해 무의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융은 꿈 해석에서도 이 꿈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반영하는가 보다는 이 꿈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본론 4. 왜 중년에게 융인가? 그럼 왜 우리 어른이 쉼터 채널에서 융을 다루는 걸까요? 융 심리학은 특히 중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인생 전반부 20에서 40세, 사회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죠. 인생 후반부 40세 이후, 이제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전반부의 방식으로 후반부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에도 여전히 외부의 성공만 추구하거나 젊을 때의 방식을 고집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오전의 프로그램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융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본론 5. 일상에서 융 만나기. 그래서 융 심리학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꿈 일기 쓰기. 융은 평생 자신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내용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적인 이미지, 감정만이라도 메모하세요. 2. 그림자 인정하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견딜 수 없는 타인의 모습, 거기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림자가 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물어보세요. 3. 내면의 목소리 듣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하거나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4. 상징에 주목하기. 반복적으로 끌리는 이미지, 계속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탐구해 보세요. 마무리. 오늘 우리는 융이 누구인지, 그의 핵심 개념들, 그리고 왜 중년에게 융이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융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융의 다양한 개념들을 하나씩 더 깊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원형,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개성화 과정, 그리고 계속해서 동화와 신화, 꿈을 통해 융 심리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눌 거예요. 중년의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른이 쉼터 엘리였습니다.